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음력 절후를 따질 때 설날 직전을 세모라고 합니다. 한 해가 기울어가는 그런 뜻인데, 금년 세모도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대법원 청사 앞을 통과해서 이 스튜디오에 이르렀는데, 그 앞이 조용하고 아마 출근 시간에는 이 시위대가 있었으라고 추정합니다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아마 건재하고 대법원장실을 지키고 있을 것 같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어저께는 문재인 정권 1기 환경부 장관 김은경 씨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가지고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 15명을 산하공기업에 알박기 하기 위해서 직권남용하고 강압행위를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선거가 있기 직전에 이 공약 발표 회장에서 그 무렵에 박근혜 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문제돼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입니다. 녹이 뜬 음성으로, 저는 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는데, 녹이 뜬 음성으로 이런 무도한 일은 국가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권력의 폭력이다. 이런 일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반정부적인, 비정부적인 문화계 단체와 인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는 그 리스트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사실로 인정된 그 주요 부분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고,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수 문화관광부 장관 등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40명이 처벌을 받았고, 지금도 항소심 또는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저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 처분하고 은닉한 것과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이 구속됐는데도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기왕에 그 증거 부분은 확보되어 있다, 뭐 이런 좀 이상한 논리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뭐 더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는 유죄인 것 같은데 뭐 둘이 이미 구속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들어와서 이런 블랙리스트, 김은경, 그리고 김명수, 백운규, 올 수요일까지의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대통령이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대통령이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도 괜찮습니까? 대통령은 입이 없습니까? 대통령 책임은 없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 또는 포괄적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백운규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법원 내부도 조용하지요. 그러나 법관 개개인의 마음은 아마 지금 들끓고 있을 것입니다. 법관 대표자 회의가 조용하고, 그리고 제1야당, 이게 얼빠진 발언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저께. 김명수를 지금 쫓아내도 후임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할 텐데, 그래서 국회에서 무조건 인준 동의, 이건 표결해야 할 상황이니까, 될 테니까, 이 호랑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보다 더한 큰 호랑이를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임기가 아직 2년 남았으니까 내년에 야당이 정권 잡고, 그리고 1년 뒤에 물러나면 그때 올바른 사람을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잘못하면 알박기가 돼가지고 그만두더라도 6년짜리 문재인 대법원장이 또 탄생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얼빠진 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도 저렇게 버티게 하는, 자, 국회는 완전히 여당이 장악했지요. 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까지 응원을 해주니까 그런지, 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장이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가 이 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야지요. 그래, 이런 발언을 하는 거, 이런 얼빠진 발언을 하는 거. 그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원내대표, 이게 나라 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저는 몇 차례 2300년 전에 한비자가 말한 비리법권천을 이 방송을 통해서 뭐 글자로도 여러분들에게 내보이고 했습니다. 올바른 세상의 이치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률로 이걸 얼마든지 짓누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한 전단금지법 같은 게 이제 그런 사례에 속하는 것이죠. 그다음 유령기관 공수처법을 만드는 것도 그런 사례에 속하는 거죠. 법률로 부당한 이치를 억누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법률도 권력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권 때는 블랙리스트고 이번에 환경부의 그 블랙리스트가 2년 전에 문제가 되어가 터지자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체크리스트다 그랬어. 체크리스트. 박근혜 블랙리스트, 문재인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블랙은 검정이고 컴컴하니까 죄가 되고 체크한 것은 죄가 안 된다. 아, 그런데 체크를 했더니 그게 블랙 아니냐 이 말이야. 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체크를 했는데 블랙만 곤란해갖고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이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법도 엉터리로 만들고 말장난을 하고 그러면 한비자가 뭐라고 했냐. 그 권력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하늘을 노하게 한다. 하늘이 어떻게 노하느냐? 하늘에 입이 있느냐? 입이 없다. 그럼 하늘은 사람의 가슴을 통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곧 천심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하늘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이유가 너희들 5천만 백성들이 안 움직이니까 내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래서 안 움직이는 것인지. 그러면 이 민심,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다 숨어 있는지 개개인은 전부 펄펄펄펄 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이 지금 코로나로 막지 않았으면 어제 홍준표 의원이 말하기를 내일쯤 모이자 이러면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다. 재작년 10월 3일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 하는데 그 이상이 모이면 어찌 되느냐. 청와대가 포위대가 청와대 담장의 인파의 힘으로 그냥 허물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뭔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하늘에 응답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광장도 막혀버렸다. 그럼 민심이 어디 숨어버렸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은경 문정권 1기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이 판결의 범죄 사실은 15개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15명을 청와대에서 쪽지를 내려보내갖고 이 사람들 반드시 채용해라. 그런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대부분 임기가 상당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종용하니까 불응하니까 정부 직무감찰을 통해서 위협을 해가 전원이 사표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형식은 공모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공모를 했는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7명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효화해버리고 재공모 절차를 밟아가지고 끝까지 청와대 낙하산 명단에 있는 인사들을 이렇게 합격시켜서 임직원으로 임명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을 징계성 보직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그냥 조용히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일부 시행된 것도 있고 시행 안 된 것도 있는데 리스트 작성 그 자체를 범죄로 몰았는데 이번 이 환경부의 경우에는 리스트 작성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쫓아내고 강압행위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균형 비서관, 아주 이름도 근사한 신미숙, 같이 기소가 됐는데 1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가 됐어요. 김은경 씨만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 인사균형 비서관이 어떻게 집행유예가 됩니까? 그거 모든 책임이 김은경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청와대죠, 청와대. 신비석을 통했거나 비서실장을 통했거나 민정수석을 통했거나 간에, 그리고 대통령도 봐줘야 할 사람들 그 리스트를 포괄적으로 인지했다고 봐야지요.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알았지 않냐,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범죄 사실에 포함했잖아요. 이런 기준을 볼 때 이게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당선 직전에 공약 발표를 통해서 분노한 표정으로 이게 권력의 폭력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어제 권력의 폭력인데, 문제는 환경부에만 있는 거 아니죠.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김태우 씨가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환경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가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깔아버렸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든 시간은 흘러가고 음력절 후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일 모레면 이제 실질적으로 한 해가 완전히 저물게 되고, 그래 새해가, 새로운 새해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근심 걱정은 금년에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요. 결국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국민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뜻을, 이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제도권에서 반영해 줘야 할 게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존재가 저렇게 물컹하고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해갖고 부산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장 관변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조금 믿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도 이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넘겨준다. 그럼 민주당이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 시행된 이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지요. 당헌 당규상. 이걸 뭐 당헌 당규를 개정해갖고 후보를 내는데, 야당이 무서웠다고 한다면 후보를 어떻게 감히 내겠습니까? 야당 뒤에 국민은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는 이 제도권의 통로도 살짝 막힌 상태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심기일전에서 새해에는 민심이 살아있음을, 한비자가 말한 민심이 천심을, 천심이 민심을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분에서 할 얘기 결론은 내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약간은 한간심정해서 제가 느끼는, 실제로 경험한, 이게 천심이구나, 이게 민심이 작동하니까 천심이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체험했던 일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85년 2월 12일이 1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모레 설날 2월 12일 하고 85년 2월 12일 12대 총선거일을 하고 우연히 겹쳤는데, 당시 전두환 정권은 왜 2월 12일을 그 총선거일로 정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85년은 전두환 정권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 전두환 정권 출범할 80년 연말에 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용야당을 만들었죠. 그게 민주한국당 민한당입니다. 그리고 그 외 강성야당은 김영삼, 김대중, 김상현 등 전부 규제에 묶이고 가택연금 당하고 구속되고 해외로 추방당하고 초토화됐죠. 그런데 84년 5월에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그래서 12대 선거가 예정된 그해 12월 20일경에 신민당, 신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약칭 신민당이죠. 바람이 이상하게 부는 기미를 느낀 그 영악한 장세동 안기부가 어떤 작전을 폈느냐. 추울 때 선거를 해야 되겠다. 12대 국회의 임기 시작은 5월 30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5월 초순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좀 따뜻할 때 3, 4월, 그 4월 중순쯤 하는 게 거의 정상인데 아주 추울 때 하자. 투표일이 가장 추울 때고 그 투표일을 역산해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2주일간도 아주 추운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게 돼서 사람이 못 모이게 하고 그때는 합동연설회를 허용했을 때니까 그 야당의 목소리를 못 듣게 하고 그 투표일 당일이 가장 추운 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언제냐 했더니 이 기상대에서 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력으로 수도권은 2월 10일, 12일 이때가 가장 춥다. 그러니까 요일을 딱 맞춰가지고 2월 12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서둘러 12월에 창당해가지고 1월에 들어서서 지구당 조직 만들고 그런데 선거가 공고되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선거 공고 지구당 위원장으로 이제 전부 선출하고 그 다음에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선거를 공고해가지고 이제 곧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날씨가 추웠어. 그래서 저는 부산 제1선거구 영도, 중구, 동구의 신민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한 것이 이들의 속셈을 제가 알고 이게 참 추운데 그리고 합동연설에는 제 선거구의 경우는 9번이나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선전 방법은 없고 돈도 없고 기껏 벽보를 간신히 붙이는 정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얘기라도 듣게 해야 되는데 이 날씨가 추워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제 공천장을 받아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제1회 합동연설회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산 중구 남일국민학교에서 있었는데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지 아주 따뜻해요. 부산에서는 오발을 벗어도 돼요. 전국적으로 따뜻했어요. 2월 11일까지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있을 때까지 날씨가 아주 따뜻했어요. 이거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그룹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늘이 노했구나. 이게 천심이구나. 그러면 12일은 이 또 추워지면 안 되는데 또 11일 밤에 제가 걱정을 하고 12일 아침에 일어나더니 웬걸 아주 따뜻했어요. 부산의 경우는 완전히 봄 날씨였어요. 전국적으로 따뜻했어요. 엄청난 투표율에 결과 신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하고 부산은 6개 선거구에서 절반에서 전두환 정권의 후보를 패배시켜 물론 제 선거구에서도 패배 낙선시켰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날 야당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었어. 그 개표도 순조롭게 끝나고 13일 아침이 됐습니다. 양 신문에 신민당 압승이라는 게 그냥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급강해서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민심이구나. 참 하늘이 고맙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는 기분입니다. 제 생애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 12대 선거에서 민심이 무섭고 그 민심이 하늘을 움직인다. 이게 천심이다 하는 걸 아주 가슴 깊이 제가 느끼는 때가 이 12대 선거였습니다. 첫 유세가 끝나고 두 번째 유세부터는 제 선거구의 합동유세장에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박아무개 연설 들어보겠다고 아주 구름처럼 모였어요. 9번을 하니까 세 번째부터는 제가 바람막이 방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유세가 끝나면 저희 당원들 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큰 길거리 또는 저 선거사무소 가까운 곳에서 유세가 있을 때는 그까지 행렬을 이루어서 따라오는데 이 제 호주머니 여기저기에 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느낌에 이게 뭔가를 넣어주는데 가서 풀어봤더니 돈입니다. 돈. 꼬깃꼬깃한 돈인데 여기 9번 하는 동안에 제 똑똑한 객으로 3회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봉투에 아주 돈을 넣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아주 이건 작심을 하고 그게 봉투에 이름도 연락처도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실에 와서 털면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달러도 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반지도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 표정을 좀 보십시오.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말이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 이거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13일 날 아침에 부산에 유력 일간 신문사가 제 선거구 안에 있었는데 선거 운동 중에 합동 연설회장에서 언론이 이렇게 무력하면 되느냐고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 개표가 끝나고 부산 지역의 압승이었다. 그래 뭐 박아무개가 그 압승을 견인해냈다. 뭐 이런 평판이 있을 때인데 9시 좀 넘어서 그 신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가보면 신문사는 공개된 데 편집국장석이 중앙 뒤편에 있고 정치부 뭐 이렇게 팻말 붙인 데도 앉아 있는데 제가 입구에 들어서면서 입구에 있는 그 기자들한테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런수런 거리면서 저 끝에 있는 데서부터 편집국장석에서 저를 본 겁니다. 한 1, 2분 지났을 때 그 기자들 전원이 그 시간이 9시 반경으로 기억하는데 전원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당선자가 그 선거구 안에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야당에 조금 비협조적이었다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문사를 방문했을 때 그 기자들이 야당 당선자인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더라. 이걸로만 어플로딩.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그분들은 저보다도 연하니까 아직도 현역에 있는 분도 있고 그중에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기자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2대 선거 때 우리 그 당시 야당과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방코트 주머니에 이렇게 그냥 성금을 넣어주신 모든 이들에게 오랜 세월이 벌써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천심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천심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심이 움직여야 된다. 민심이 움직이는 기미가 있으면 천심은 반드시 반항한다. 저는 이걸 굳게 믿는 바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